학창시절 어머니께 지겹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귓구멍에 맨날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공부 좀 하라는 말은 듣지도 않고 책이랑은 남이다 남. 지금도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귀에 생생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저는 항상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죠. 선생님에게 걸리면 교무실로 끌려가 이른바 참교육을 당하니까 한쪽 귀에만 살짝 꽂고 턱을 괴는 척 손으로 가리며 버텼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온갖 팝송으로 가득 차 있었고 글자가 빼곡히 적힌 종이 묶음은 글쎄요.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원가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불편했던 거겠죠. 이어폰은 그 불편함을 피해가는 가장 손쉬운 도구였고 저는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란성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온도로 채워지고 있나요? 오늘은 평생 활자 밖에서 서핑만 하던 제가 40이 다 되어서야 책이라는 바다에 푹 빠지게 된 사연을 좀 고백해볼까 합니다. 책 표지 하나 넘기는 것도 힘들어하던 제가 활자의 세계로 기어들어온 건 40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책 좀 읽으셨던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서만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글을 쓰고 싶어진다. 장독대에 물이 차오르면 넘치듯 읽는 것에서 쓰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남의 글을 읽는 것도 엉덩이에 쥐가 나는데 무슨 글을 쓰냐고요. 하지만 인생의 어느 지점, 어쩌면 40이라는 나이가 주는 특유의 허전함 때문이었을까요? 제 안에 고여있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보니 묵은내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읽고 쓰기는 노년의 친구이다.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넘겼는데 이상하게 그 문장이 마음 한구석에 찰싹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젊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고 챙겨야 할 인간관계는 왜 이리 많은지. 그때 비로소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내 곁에 남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일까요? 직장에서 받은 트로피일까요?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아마 그것들이 제 곁에서 언제까지나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진 못할 겁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날 물질들이니까요. 요즘 세상 정말 기가 막히게 편리해졌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두꺼운 책 좀 5줄로 요약해줘 하면 1초 만에 핵심만 쏙쏙 뽑아주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니, AI가 핵심 내용을 다 떠먹여주는데 굳이 미련하게 벽돌책을 다 읽어야만 해?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어릴 적 이어폰으로 귀를 틀어막던 그 버릇.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요약본을 찾는 마음과 꼭 닮아있지 않나요? 길고 지루할 것 같은 것들 앞에서 슬쩍 피해가고 싶은 마음. 그때의 저에게는 이어폰이었고 지금은 아마 건너뛰기, 스킵, AI 요약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실 때 마음이 급해서 5초 건너뛰기를 마구 누르면서 보거나 유튜브로 15분 요약본만 보고 나서 이 영화 별로네 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그건 사실 영화를 본 게 아닙니다. 훌륭한 영화는 2시간 동안 우리에게 아름다운 최면을 거는 과정과 같습니다. 스킵하지 않고 온전히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딴 세상에 다녀온 듯한 벅찬 기분이 들고 영화가 끝났을 때 여운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위로가 되게 요약해줘 라고 하면 금방 정답을 뱉어내지만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져서 행간에 숨은 작가의 고통과 내 삶의 상처를 공명시키는 일만큼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영화 시스터 액트 2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문제의 아들이 모여서 합창단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가죠. 합창 경연대회에 나가서 다른 팀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잃고 그냥 집에 가자고 도망치려는 아이들에게 합창 교육을 맡았던 클라렌스 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디 가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해. 두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도망치면 평생 도망치게 돼. 교실 뒷자리에서 이어폰으로 귀를 막던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요약본 뒤에 숨으려 한다면 그건 여전히 도망치는 겁니다. 정보와 키워드의 조합은 AI의 몫일지 몰라도 문장 하나가 내 심장에 꽂혀 무르익은 위로로 변해가는 과정은 오직 나만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거대한 기술의 파도 앞에서도 스킵을 누르는 대신 낡은 연필 같은 시선으로 묵묵히 정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내가 작아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몸이 날래지 않고 밤샘 작업도 버거워지니까요. 그런데 깊이 있고 묵묵히 쓰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잘 익은 김치처럼 깊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책이랑 담 쌓고 살던 교실 뒷자리에서 이어폰만 만지작거리던 저도 이렇게 조금씩 읽고 쓰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명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마음에 와닿는 책 한 줄 읽으며 기분 좋은 최면에 걸려보고 오늘 하루 나를 화나게 한 일 혹은 웃게 한 일을 한 줄 적어보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비밀 일기장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 투박한 기록들이 언젠가 길고 긴 노년의 여정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며 성장하고 싶은 수월한 송공이었습니다.